아침에 양말 하나 안 맞는다고 30분째 울고불고 난리치는 아이. 유치원에서는 친구가 블록 하나 무너뜨렸다고 말 대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아이. 본 적 있으시죠? 이런 아이들은 이름 부르면 너무 잘 돌아보고 블록도 잘 쌓고 또 필요한 말은 또박또박해요. 그런데 감정이 훅 올라오는 이 순간에 말이 사라져요. 이런 아이를 만나면 사실 치료사들은 머릿속에 다양한 고민들이 떠올라요. 감정 조절 안 되니까 감정어휘부터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은 설명할 수 있도록 언어를 좀 더 탄탄하게 쌓아야 되나? 뭐부터 손대야 할지, 어떤 걸 손대야 아이한테 가장 효과적일지 정말 고민이 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이 질문 앞에서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일단 설명할 수 있는 언어부터 가르치자. 감정어휘를 메인 목표로 삼지는 않고 왜 어떻게 이런 대답하기 수업에서 딸려 나오게 가르쳤어요. 왜 울었어? 하면은 슬퍼서 하고 답하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 무서웠어 하고 이렇게 말하게요. 그래서 이런 감정어는 수업의 재료였지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말이 느린 아이 앞에서는 감정어는 추상어라서 아직 지금은 무리야 라고 다음 단계로 미루기도 했었어요. 선생님도 혹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감정어휘는 절대 나중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은 사실 발달상 24개월, 아주 이른 개월수부터 표현할 수 있어요. 좋아, 무서워, 재밌어 이런 감정어휘들이 이미 24개월에서 30개월에 사용하기 시작해요. 기본 어휘를 다 쌓고 나서 붙이는 게 절대 아니라 같은 시기에 나란하게 쌓아줘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어휘 안에서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24에서 30개월의 아이들은 바로 좋아라는 말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만 6세에서 7세 아이들이 되면은 억울해라는 이런 단어가 시작이 되어요. 감정어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선생님 이 하나는 확실하게 얻고 가실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어떤 감정어휘를 알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순서에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어떤 게 무너지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각 계단의 주인공 어휘 카드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 거예요. 아이가 지금 몇 번째 계단에 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감정어휘는 이 6단계의 계단으로 발달을 해요. 그럼 이 6개의 계단이 왜 이 순서냐? 24개월의 좋아에서 그리고 만 7세의 억울해까지 감정이 자라는 데에는 한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는 자기 인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방향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24개월에서 30개월에는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6에서 42개월에는 그 느낌에 이제 이름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42에서 48개월에서부터는 이 단계에서는 남의 시선이 감정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 만으로 4세에서 5세가 되면은 이 단계에서는 친구들과의 비교가 시작이 되어요. 그 다음 단계에 만 5세에서 6세가 되면은 이때는 감정을 한 발 떨어져서 관찰을 할 줄 알게 되어요. 만 6세에서 7세엔 감정이 시간, 관계를 담은 서사가 되기 시작해요. 각 계단들이 몸, 이름, 시선, 비교, 관찰, 서사 이런 계단을 통해서 발달을 하는데 자기 인식이 이 순서로 넓어지니까 감정어휘도 그 순서로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계단씩 올라가 볼게요. 각 계단마다 그 단계의 주인공 어휘 카드들을 함께 공개해 볼게요. 자, 1단계부터 봐볼게요. 블록이 무너지는 그 순간 24에서 36개월이 된 아이는 이렇게 반응해요. 무서워. 24에서 30개월에 아이가 사용을 시작하는 감정어휘가 왜 하필 무서워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반응 속도. 아이가 이 말을 한 번 내뱉으면 부모가 즉각으로 안아줘요. 다른 감정어는 몰라도 이 한마디는 매번 보상이 와요. 말로 안전이 오는 경험, 이 감정어휘가 바로 학습의 최초 조건이 되는 거예요. 치료사 입장에서 이 단계에서 감정어휘를 가르친다면 바로 이 무기는 반응 속도에 대한 설계예요. 아이가 무서워를 시도하고 그 말을 뱉은 0.5초 안에 빨리 반응을 하면 아이가 그 단어를 학습하게 돼요. 자, 이제 이 무서워라는 단어가 그 다음 단계인 화나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봐볼게요.
블록이 무너진 그 순간 이번에 36에서 42개월 아이예요. 2개월의 아이들은 이름을 붙여요. 화나, 기훈이 때문에 화나. 이 감정이라는 거에 화나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6에서 42개월에 아이가 시작하는 이 화나. 이 단계의 1순위인 이유는 바로 하나예요. 바로 빈도. 화나가 아이 입에서 굳으려면은 발달 연구상 하루에 10번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무서워는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터져요. 화나는 의도적인 장면을 만들어서 그 빈도를 쌓아야 해요. 치료사 입장에서 이 단계의 무기는 회귀에 좌절의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게 중요하게 되어요. 장난감을 뺏는 거, 순서를 바꾸는 거, 기다리게 하는 거, 일부러 그런 상황 안에서 어휘를 가르쳐 봐야 해요. 이 시기에서의 감정어를 가르칠 때는 질적인 부분보다 양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보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 화나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의 42에서 48개월 단계로 넘어가는지 또 봐볼게요. 블록이 무너지는 그 순간 42에서 48개월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속상해. 42에서 48개월의 아이가 사용을 시작하는 속상해. 이 어휘가 치료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감정 조절 교육의 진입점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화나로 터지느냐, 속상해로 내려앉느냐, 이 갈림길이 아이의 자기 조절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요. 이때 치료사는 치료실에서 이런 무기를 가질 수 있어요. 바로 선택지 질문이에요. 지금 화난 거야, 속상한 거야? 이 한 줄이 아이 스스로 감정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만들게 되어요. 대신 읽어주는 속상했구나 이런 거는 오히려 분할을 막아요. 제가 치료실에서 지우라는 아이를 만났었거든요. 뭐든 다 화나로만 말하는 아이예요.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울고 또 눈물 내면서 막 화났다고 화나 짜증나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지금 화난 거야 속상한 거야 이렇게 분화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계속 들려줬더니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속상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아이 어휘가 조금은 감정적으로 분화되기가 시작했어요. 부모님들도 치료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듣고는 무조건 속상해 라고 읽어주는 게 아니라 화난 거야 속상한 거야 라고 질문을 나누어서 했더니 아이가 그 구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만 4세가 접어들면 분노가 한 번 더 세밀해져요. 이제 아이가 만 4세에서 5세가 되었어요. 이때는 장면이 조금 달라요. 유치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바로 앞 친구가 자기 차례까지 먼저 해버린 거예요. 이때 만 4세에서 5세의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짜증나, 짜증나. 만 4세에서 5세의 아이가 사용을 시작하는 이 짜증나. 이 단계의 중요한 포인트는 화나랑 짜증나가 구별을 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단계의 진입 신호예요. 치료사가 이 짜증나와 화나의 차이를 못 들으면 이 단계가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짜증나는 강도는 낮지만 자주 터지는 분노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화나 같은 경우는 강도는 높지만 조금은 적게 터지는 자주 빈도가 적은 그런 분노를 이야기해요. 이 분화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는 자기의 정서 강도를 조금씩 측정할 줄 아는 단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 단계의 치료사의 무기는 두 단어를 나란히 쓰기 시작하면서 강도를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짜증나는 거야? 화나는 거야? 선택지가 등장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단계가 쌓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 만 5세에서 6세가 되는 이 분기점에 또 들어가게 되어요. 블록이 무너진 그 순간 만 5세에서 6세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기분 나빠. 오늘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만 5세에서 6세 아이가 사용을 시작하는 바로 기분. 이 단어가 왜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또 하나 되냐면요.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상태를 기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오늘 기분 어때? 할 때 항상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기분이라는 거를 관찰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치료사 입장에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친구 표정 어때? 이거를 이제 친구 기분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질문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수업한 친구 중에 현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어휘는 풍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래 관계에서 계속 삐걱삐걱 거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기분, 표정에 대해서 읽을 수 없었어요. 친구 얼굴을 못 읽고 자기 상태도 한 단어로 기분을 표현할 수 없었죠. 제가 친구 표정 봐보자, 친구 표정이 어떤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기분으로 연결하는 그런 연습을 한참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기분 나빠 보여. 엄마, 왜 그래? 그 순간 어머님이 정말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의 표정 그리고 엄마의 기분을 파악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6단계, 이 계단이 안 쌓이면은 이 앞에 계단이 쌓인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마지막 6단계가 뭔지 살펴볼게요. 마지막 6단계, 만 6세에서 만 7세가 되면은 이때는 블록이 무너지는 그 순간 만 6세에서 7세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억울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았는데 억울해. 만 6세에서 7세 아이가 사용을 시작하는 이 억울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에 정말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래 갈등을 전부 아이들이 울음이나 떼씀, 짜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6단계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이 억울해라는 단어를 모르고 가면은 다 내가 피해를 입은 짜증나는 상황들로 다 표현을 해요. 이때 치료사의 무기는 선택지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억울한 거야? 아니면 화난 거야? 이렇게 아이한테 선택지를 주면서 내가 감정에 대해서 부당함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어휘들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했던 아이 중에 하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가면서 또래 친구랑 이제 있는 문제에서 다 짜증나, 화나 이런 표현이 정말 많아져서 어머님이 학교를 갔더니 얘가 너무 화가 많아졌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모아보고 그때 아이한테 화난 거야 아니면 억울한 거야 이런 단어들을 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억울해 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갈등했고 고민했던 것들이 말로 표현이 나왔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선생님이 나를 혼냈어요. 이런 억울해라는 단어 하나가 아이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장면을 그 감정을 적절히 풀어내게 한 거예요. 자, 이제 6단계를 다 봐봤어요. 마지막으로 치료사도 거의 놓치고 가는 한 부분을 좀 짚고 가볼게요. 저도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아이가 울면 속상했구나, 화났구나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줬어요. 감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감정에 대한 수용은 되는데 감정에 대한 어휘에 대한 분화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볼까요? 아이 입장에서 제가 매번 정답을 찍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듣기만 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 감정에 그 이름만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는 어휘가 한 단어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지우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로만 말하던 그 아이. 제가 단어 하나만 바꿨잖아요. 지금 화난 거야? 속상한 거야? 읽어주기가 아니라 이렇게 고르게 하기로 바꾸니까 선택지 중에서 아이가 그 어휘를 생각해 보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제 아이가 화나는 표현을 하면은 화났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화난 거야, 속상한 거야? 그럼 아이가 또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 무서운 거야, 놀란 거야? 아이가 싫은 것 같으면 싫은 거야, 짜증나는 거야? 이렇게 감정어휘에 대해서 선택지를 조금씩 줘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각 개월수별로 어떻게 감정어휘가 발달했는지 만 24에서 30개월에는 무서워라는 단어가 36에서 42개월에는 이제 화나라는 단어가 42에서 48개월에는 속상해 만 4세에서 5세에는 짜증나 그리고 만 5세에서 6세에는 이제 기분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만 6세에서 7세에는 억울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요. 이 6개의 계단이 한 칸 한 칸 쌓아 올라가야지 한 칸이라도 건너뛰면은 감정어휘 풍부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로 느껴질 수 있어요. 감정어휘는 아이가 상황에서 알아서 얻는 어휘가 아니에요. 누군가 순서대로 그거를 건네주고 들려주면서 쌓게 해야 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이 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시작점에서 이야기 드렸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어휘의 감정을 알려줘야 하는지 6단계 차곡차곡 보여드렸어요. 지금까지 언어치료 ABA 꿀팁 한구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